자, 6.3 지방선거가 끝나긴 끝났는데 왜 이렇게 끝난 것 같지가 않냐. 특히 잠실 7동 투표소 앞은 지금 연일 시위가 있는데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 직접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제가 2번 정도 다녀와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봤는데 실제로 젊은 사람이 꽤 많았고요. 집회 에너지랄까요? 그런 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놀랐었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구호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갔을 때는 그냥 재선거 이 세 글자만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심하면 같이 애국가를 부르고 이런 식이었는데 누가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누가 주도하려고 하면 주도하는 걸 좀 경계하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초반에는 뭐 전환길이나 아니면 뭐 이런 정치인들 황교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발언을 하려고 그러면 부정선거 음모론 갖고 오지 말아라. 왜 와서 발언을 하냐. 우리는 그냥 청년들의 순수한 집회다. 이런 식으로 발언도 제지하고. 이준석 의원도 가지 않았어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와서 한 4시간 정도 있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은 뭐 말을 하려고 왔다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라는 걸 취재하러 갔구나. 네, 그렇죠. 좀 알아보러 왔는데 왔다가 이제 좀 패드립을 당하고 갔죠. 패드립? 그러니까 엄마가 중국인이다라고 이제 거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하는 음모론적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 이준석 의원이 화교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면전에다 대고 막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이준석 의원한테 하니까 아이고야. 난리가 났었죠. 사실.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일단 저 젊은 층의 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저는 보고요. 공정. 그리고 이제 확실히 갈라야 될 건 부정과 부실의 차이는 좀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부정선거로 몰아가서 정파적인 공격 소재로 쓰려고 하지만 젊은이들의 욕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부실 관리 문제가 일단 이제 검토돼야 되고 부실 관리인데 알고 보니 거기에 조직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럼 이건 차원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고요. 그러나 저는 저 에너지는 그 순수한 젊음의 공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근본이라고 보고 이거는 선거는 가장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정하게 내가 투표할 권리를 잃어버렸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 세상이. 이런 문제 제기라고 봐요. 그래서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공정하게 투표할 나의 권리를 침해당했다. 그래서 참정권이라고 얘기하는 게 침해됐다. 이거 불공정하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훼손됐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고 당연히 공정하게 선거가 안 치러진 곳들은 재선거 해야지. 이게 그냥 일관된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현장에 이제 취재 가서 그 촬영한 사진들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저희 1980년대 막 학교에 대자보 많이 진짜 손목이 아프도록 대자보. 요새 대학생들은 대자보 안 쓰죠. 근데 요즘도 사실 대자보를 많이 씁니다. 생각보다 많이 쓰고요. 예를 들면 계엄 있을 때는 온 학교의 벽들이 다 대자보로 덮였었고 최근에도 제가 어제 서울대학교 로스쿨에서 있었던 성폭력 사건 기자회견을 다녀왔는데 그냥 벽 한가득 이제 대자보를 한 6페이지를 써서 붙여놓고 아니 지나가는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보고 로스쿨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로스쿨 교수가 자기 이제 지도 제자를 연구실로 불러가지고 성희롱 성폭력을 반복적으로 폭력까지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니 너 무고죄로 고소하면 꽃뱀으로 몰리는 거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더라? 요즘 성매매 안 하는 교수가 어디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가스라이팅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갔다 왔는데요. 많은 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도가 많이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러네요. 저희도 몰랐으니까 너무 큰 사건인데 왜 보도가 잘 안 되지? 너무 이상하네. 어제 이제 뭐 일부 언론사에서 와서 취재를 해갔으니까 아마 이제 곧 보도가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네, 다시 또 이제 다시 돌아와서 현장에 이제 뭐 대자보를 쓰거나 또 매직이나 또 색연필 이런 걸 가져와서 작은 손팻말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재선거 뭐 이렇게 외치는 학생들은 탈정치적 현상이다라고 한겨레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 실제로 그런 게 이제 정치권이 와서 뭘 자꾸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어하는 그런 흐름이 많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과는 좀 달라요. 이게 이 흐름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잠실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해서 자유대학을 비롯한 극우 단체들이 먼저 가서 투표소를 봉쇄했던 게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개표소로 이동해서 이 재선거 요구로 했었던 초반에 이제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그 시작이 있었고 이걸 보고 분노한 그냥 평범한 청년들이 거기에 간 거죠. 집회를 한다더라 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막 몇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평범한 청년들이 오니까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부정선거 음모론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 이런 것도 아니고 아까 최민희 의원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좀 가라. 빠져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도 좀 빠져라. 라고 얘기를 하던 게 있었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사실 평일이기도 하고 이게 좀 뭔가 잠실이 좀 극우 음모론자들에게 뭐랄까요, 좀 승리감을 준 것 같아요. 우리가 집회를 열었는데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오다니. 그러면서 신나가지고 막 음모론 갖고 막 성조기 들고 이스라엘 국기 들고 와가지고 부정선거 이재명 사형 막 이런 구호를 지금 외치는 자리로 변질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자원봉사라던 순수한 청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순수한 청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들 가라,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하지 말아라, 재선거만 외치자라고 하는 청년들을 너 대진년이냐? 라고 하면서 뿌락치로 몰아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들을 심지어는 막 폭행하고 이러니까 경찰이 그 친구들을 끌어내서 밖으로 보내고 약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기자 폭행도 있었더라고요. JTBC 기자, KBS 기자에 대한 폭행 사건까지 있어서 아마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언니? 이번 주말에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말에는 보다 많은 시위자가 이제 생길 거고요. 그리고 순수한 청년들이? 네, 저는 순수한 청년들일 거라고 봅니다. 우선 이제 80년대 대자보를 우리가 왜 썼나를 생각해 보세요. 언로가 막혀 있었어요, 그때는. 언로가 막혀 있었고 누구도 학생들의 시위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그냥 빨갱이로 모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직접 하기 위해서는 대자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자보는 탄압받는 대자보였어요. 대자보 쓰면 뭐 뜯길 뿐만 아니라 일부는 내용을 가지고 국보법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언로가 막혀 있고 그 당시 젊은 대학생들의 주장을 기성세대가, 사회가, 언론이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고요. 지금의 이제 대자보는 이게 민주화 이후에 지금 민주주의 욕구 분출이잖아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키워드는 다양성, 공정성이에요. 근데 솔직히 기자들이 다양성, 공정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 처음에 보도 흐름도 보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나타났다. 뭐 전환길이 나타났다. 이런 식의 키워드가 보도지.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기저의 참정권을 훼손당한 데 대한 공정성의 훼손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얘기는 사실은 아직도 주테마로 기성 언론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그러면 대자보를 지금 쓰냐. 지금은 언로가 막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언론 지형이 있습니다. 언론 지형. 언론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보수 일색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수의 특징은 다양성을 좀 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의 요구를 자기 잣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극우들이 몰려가서 이건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가져가려고 그러고 정파적으로 사전투표 폐지로 이걸 몰고 가려고 하고 이런 흐름이 기자들도 그런 흐름에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시에 80년대 대자보를 썼던 사람들은 언로가 막혀서 쓴 건데 지금의 그 젊은이들은 언론은 막혀 있지 않은 상태예요, 제도적으로. 그런데 자기들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전달을 안 해주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상은 다르지만 결국은 있는 그대로의 젊은 열기, 젊은 층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국정조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국정조사 특위가 꾸려져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조특위를 꾸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야당에서는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특위를 꾸려야 되고 이번에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힘이 맡을 차례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위원장은 돌아가면서 맡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위를 만들 때 민주당이 한 번, 국힘이 한 번, 다수당이 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진보당이나
의원 숫자가 적은 정당에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야당의 범위를 확장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위원장이 뭐 이런 사건의 경우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갖고 싸울 일은 아닙니다. 이번 건은. 그래서 빨리 국조특위가 출범해서 조사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진보당이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진보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이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현장에 있는 시민분들 저희가 어제 강민재 PD가 직접 가서 현장 취재를 했는데 시위대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라. 우리는 시위대가 아니다. 우리는 그냥 시민이다. 이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막 알러지 반응이 있었다는. 시위대라는 표현에 왜 이렇게 격하게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런 흐름은 좀 오래됐어요. 2010년대 후반부터 이렇게 흔히 청년들이 모인 집회에는 우리는 시위대가 아니라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는 어떤 정당이나 정치 조직 혹은 단체의 후원이나 지원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자발적이고 순수한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청년층 일각의 이런 제도권 정치랄까요? 이런 거에 대한 극단적 불신 이런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뭐랄까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그 의제를 가리지 않고 좀 요즘 청년들의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노동조합에서도 우리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아니라 제3노조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서희초 교사 추모 집회에서도 정당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경계했었던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좀 멀리 가면 회화역 시위나 이런 것들에서도 정당들 오지 말아라, 단체 오지 말아라 이런 것들에서 깃발 들지 마라 이런 얘기들은 항상 예전부터 있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의 연장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일종의 시민 행동. 시민 행동인데 뭐 그걸 그냥 시위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굳이 너무 예민하셔가지고 그 예민한 이유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치가 지나치게 지금 양극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극우 시위대, 진보 시위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언어 사용도 사실은 그 시대의 정치 환경하고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일반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시위대라는 명칭은 사실 그렇게 뭐 문제 있는 명칭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거예요. 근데 그 시위대가 무엇을 위해서 시위하냐 이런 건데 이것은 소위 시위대 하면 소위 그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이것과 연결되면서 그 폄훼해온 일부의 역사가 투영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지나면 저는 뭐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의원님께서 더 많은 저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더 많은 이제 청년 학생들이 현장에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진치고 있는 부정선거 시위대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어제 보면 핸드볼 그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들 막 들어가는데 가로막고 뭐 심지어 몸수색까지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네, 기가 막힙니다. 짐수색하고 양말까지 벗겨야 되는 거 아니냐. 양말을 왜 벗겨요? 양말 안에다 투표용지를 숨겨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양말 속에 선수들이 투표용지를 숨겨서 갖고 나온다. 지금 그 안에는 약간 다소간의 이런 파시즘적 광기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선관위 직원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증거를 빼돌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음모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일부 극우 시위대가 존재하고 있고 이 극우 시위대들은 심지어는 그래서 CU에서 물건 들어가는 것도 뭐 부정선거 그 음모론에 따라서 편의점에? 네, 편의점에 그 핸드볼 경기장에 있는 편의점에 있는 물건 들어가는 거를 박스를 까가지고 확인하고 막 이런 광기가 벌어지고 있고 그 10대 청소년들을 가방을 다 수색하고 막 못 갖고 나가게 이 공안에다가 아니 근데 경찰은 뭘 하고 있습니까? 경찰이 그 옆에서 심지어 그냥 그걸 지켜보고 있다는 게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들한테 여기를 좀 그 살살 대해라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민주당 행안위 의원들께서 좀 이거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찰에 대한 폭력도 있고 경찰에 대한 조롱 모욕, 너 중국 공안이지 이런 식의 혐오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네. 지나가던 JTBC 기자, KBS 기자 그리고 일반 시민들 혹은 뭐 핸드볼 경기 그 선수들 이런 것에 대한 극우적 행동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경찰들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블라인드에서도 경찰들이 계속 불만도 갖고 있고 심지어 어떤 그 중국 공안이냐라고 계속 모욕을 1시간 넘게 당했던 경찰의 아내분께서 그 사람들을 싹 다 고소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101명을 직접 고소하겠다. 나 올 한 해 동안 이것만 한다. 어떻게 내 남편을 중국 공안이라고 이렇게 모욕하고 가다 놓고 계속 욕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대응을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대응을 안 하는 이유를 일단 알아봐야 되겠죠. 그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다들 그 판단도 하지 못하고 그 열기에 눌려 있는데 일부의 저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시민이 시민을 수색할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곧 해소될 것이지만 저는 지금 그 얘기 중에 주진우 의원이 압력을 가했다는 건 팩트인가요? 예, 그거는 주진우 의원이 주진우 의원이 본인의 SNS에 경찰에 이렇게 당부했습니다라고 올린 것까진 팩트고요. 실제로 주진우 의원이 했는지는 경찰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라서 그거는 정확하게는 저 부분은 SNS에서 올라온 저희가 취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정말 그렇게 했는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는 당에 가서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그걸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올린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외국 경찰, 가짜 경찰 모두 사실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저는 진짜 이게 진짜 매우 심각한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공권력이 뒤흔들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올라온 거를 좀 라이브 창에 올라온 거를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집회 시위 현장 등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대상으로 외국 경찰, 가짜 경찰 등 확인되지 않은 억측, 경찰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허위 사실이다. 이 허위 사실을 유포를 멈춰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일종의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청이. 경고죠. 경찰이 캠페인 형식이지만 경고고요. 저렇게 경고한 이후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말이 가로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흡사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그 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은 119 법원 폭동을 연상하게 하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10대 극우들이 막 불지르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난동이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위험.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일단 이건 그 시위 전체가 아니고요. 일부 극우들의 행동이다. 이걸 구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아직 서부지법 폭동은 진짜 폭동이잖아요. 불지르고 난입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 전 단계의 위험 행동이 나타난 것이니 공권력이 이럴 때 나타나서 제대로 질서를 잡아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찰이 지금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시위대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 현장에 계신 시민분들이 시위대라는 표현을 쓰지 마라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착종될까 봐. 그런 것도 있고요. 애초에 이거의 시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표소 봉쇄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선관위 직원 감금이 시작입니다. 물론 그 시작이 있었지만 그 뒤에 모인 순수한 청년들도 있지만 본질은 개표소 봉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심각한 공무집행 방해고 그리고 특수감금죄가 될 수 있는 현행범의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경찰이 지금 너무 많은 시민들이 모여있고 이거를 어디까지가 극우고 어디까지가 순수한 청년인지를 구분하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곧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속마음이 극우적이다 아니다 이 사람을 구분할 필요 없어요. 행동을 할 때 시민들의 맞습니다. 인권을 짓밟으면 그거를 제재하는 거예요. 행위의 제재니까요. 저는 공권력은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공권력이 이럴 때 발동을 해야 되는 거지. 공권력이 이게 조롱당하고 이러면은 이게 대한민국의 이게
이게 권위가 안 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까 제가 대진년몰이를 말씀드렸는데 그 현장에 자원봉사하는 청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 자원봉사하는 청년들이 뭘 했냐면 이렇게 경찰들이 폭행당하고 조롱당하니까 경찰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라고 이제 자원봉사하는 청년들을 그렇게 말린 거예요. 네. 근데 이 청년들을 그런 극우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진년이다. 너 왜 중국 공안들을 감싸냐.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가고 폭력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예. 제가 지금 영상을 아직 그 보내드리지는 못했는데 예. 실제로 대진년이라고 몰이당하는 청년이 예. 구석에 몰려가지고 경찰들한테서 경찰들이 그를 지키려고 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막 끌고 가려고 그러고 예. 그 영상 빨리 찾아서 작가님한테 빨리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한데 전혀 저도 이제 취재를 못 가가지고 이번 주에는 취재를 직접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걸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장동혁 대표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재선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면적인 재선거. 그리고 이제 당 안에서는 이게 사실은 뭐 다 국힘 안에서 합의된 것이 아니라 당대표 개인의 의견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요. 이 사태를 좀 이렇게 쭉쭉쭉 구분해서 넘버링해서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정리의 달인 우리 네, 최민희 의원님께서 쫙 정리를 해주십시오. 우선 첫째는 이 사안이 크게 봐서 부정선거냐 선관위에 네. 아니다. 지금은 부실 관리, 그러니까 부실 선거다. 예. 요거 정리해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건의 발단은 투표 용지 부족에 따른 소위 투표소 폐쇄로 시작됐다. 네. 그리고 요 집단은 극우적인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전체 시위의 양태는 참정권을 훼손당했다고 느끼는 네. 공정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시위다. 네. 청년들의 시민행동이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여전히 투표소를 봉쇄했던 극우적인 사람들이 남아서 네. 여러 가지 반인권적인 행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부실선거라든지 두 번째 공정을 요구하는 외침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부정이냐 부실이냐 부실의 범위가 어디냐를 이렇게 가름마가 좀 그래서 가닥을 잡고요. 가닥을 잡고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법제도를 마련하면 되고요. 그럼 그 법제도 마련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관위를 네.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 네. 예, 그런 법안 그다음에 국회가 상시 감사할 수 있게 하는 법 네. 네, 등등 저희가 지금 다각도로 저희 의원실도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소위 그 일탈행동이라고 저는 법적 일탈행동 및 인권침해 행동에 대해서는 경찰이 네. 그거는 공권력을 발동해서 희생자가 없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행안위원들은 사실 직접적으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제가 당에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